안녕하세요. 집 구해주는 남자 집구남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 단지가 손에 꼽히다 보니까 여기 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이 어떤지, 실제 나타나는 그런 단점들은 좀 쉬쉬되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가 없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점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 불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조사 내용이나 아니면은 건설사 설계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얘기 드리는 이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첫 번째, 기존 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이 배치도는 그나마 좀 괜찮은 배치도인데, 여기에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최신식 공법에 맞게 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동간격도 활용을 하고 최대한 맞게 예쁘게 나오겠죠. 하지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기 흰색 부분이 기존 아파트의 배치도인데, 이 배치도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빨간색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 살을 덧대서 증축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을 위해서 여기 이런 식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단지의 모양이 기존에는 디귿자 모양이었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신축되는 호실은 단지 내부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쾌적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선택할 때 이제 기존 단지 배치도를 잘 보고 투자하시는 게 리모델링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기존 건축물의 구조라고 하면,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옆에 호실을 어떤 내력벽을 철거를 해서 연결을 하지 못하는 구조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아래 앞뒤로만 길어지면서 이게 동굴 형식, 토굴 형식으로 지어진다, 리모델링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신식 보면 이 앞쪽 요 지역을 베이라고 하는데, 요 베이가 많을수록 예전 건물은 투베이로 많이 지었지만 최근에는 포베이 이렇게도 많이 지을 정도로 이 베이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베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내력벽입니다. 요 내력벽이라고 하는 게 호실과 호실 여기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연결되는 이 벽을 일부를 허물어서 구조를 넓게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호실들이 제한적이라는 게 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앞뒤로만 길어지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와 통풍이 부족해지고 실내 공간이 어두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리모델링 사업의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단점은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한정되어 있는 층고라는 게 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인데, 바닥에는 층간소음제, 천장에는 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건물의 층고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5cm에서 10cm 정도는 층고가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층고가 낮아지는 점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문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일조권 때문에 수평 중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은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선이 일조권 선이기 때문에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조권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1992년 5월 31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준공된 경우에는 이 일조권 부분이 과거 걸 따르지만 이 이후에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일조권 부분들을 따르게 되면서 건물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게 돼서 현재 건물이 지어지는 일조권 구조와 같은 구조로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나중에 일조권이 과거에 지어진 건물인 경우에는 이 건물을 수직 증축,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여기에다 수직 증축 같은 걸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 이 바뀐 일조권에 따라서 건물을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생기고,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바뀐 건축물 일조권을 따르기 위해서 추가적인 앞뒤로의 확장도 불가능한 경우들도 생긴다. 이게 일조권 때문에 수평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단점입니다. 다음 단점은 높아진 건폐율로 건물의 쾌적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물의 쾌적성이 낮아진다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리모델링은 앞뒤로, 건물의 앞뒤로 증축을 하다 보니, 그리고 별동 증축이라든지 수평 증축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물의 건폐율이 증가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 단지의 모습인데 조금 빡빡해져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동간 배치도에서도 앞, 뒤로 넓어지다 보니 이 동간 거리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뒤에 있는 호실들이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리모델링 사업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증축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입니다. 기존 단지 배치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평면 증축이 되면서 사각지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 골조에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일조권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거나 그리고 이 세대 간섭이 생기면서 단점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람이 빠져나가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 공간들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나중에 통풍 문제에서도 어떤 불편한 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이 30년이 넘으면 항상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고 40년, 50년까지 가게 되면 이게 건물의 구조상의 안전 문제가 따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가 상승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걸리면 사실 외부에서는 그게 진행이 되는지 얼마나 좋은 옥석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부에서 보면 진행도 안 되는데 만년 유망주로 남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리모델링 얘기가 처음 나오고 2008년도, 2010년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10년간 아직도 진행이 못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한 미지수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의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오늘 얘기 드릴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다 해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해결하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또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이 많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